만나면 좋은 친구 MBC.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 이전에 반드시 단호하게 대통령을 만나서 부산시가 결단을 지어야 하고요. 항공사 통합 계획에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에어부산 분리매각,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이렇게 세 개 현안을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산 3대 현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만만찮은 과제들이고 부산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입니다.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조경태, 곽규택, 국민의힘 두 의원과 함께 부산 3대 현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부산에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그 분리 매각이라는 문제는 곧 에어부산의 존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네. 2020년도부터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서 각 회사 산하에 있던 LCC 3사가 있습니다. 진에어, 이제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있는데 이 세 3사를 통합한 회사의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네네. 당시에는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에어부산이 그대로 존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 LCC 통합사의 본사를 서울로 두겠다 또는 인천으로 두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네. 그래서 부산 입장에서는 기존의 에어부산을 지금이라도 분리 매각을 해서 그대로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로서 존치시켜야 된다. 예,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지금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 통합 문제가 또 굉장히 좀 희한하게 국제적인 승인을 14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고 미국 하나 남겨놓았는데 그게 이제 10월에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승인까지 완전 통합이 결정이 되고 나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성인이 이제 10월쯤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인이 나게 되면은 분리 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산업은행 측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부산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에어부산의 어떤 지분이 부산 상공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점을 좀 비춰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9년에 가덕도의 신공항이 개항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가덕도를 관문공항으로서 서울에 있는 공항을 좀 대체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우리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인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항공사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점 항공사는 있어야 그래서 된다. 저는 네. 만약에 이 분리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면 LCC 통합 본사를 서울이나 인천에 두지 말고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에 두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제가 또 강력하게 산업은행과 또 대한항공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10월까지이면은 그렇게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지금 몇 달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설득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변수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0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승인 기한이고요. 지금 그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분명히 이제 국내 기업들인데 그렇죠. 이 국내 기업들이 합병을 하면서 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은 기업 결합 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미국 측에서 지금 미주 노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의 70~80%가 이 합병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합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독과점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측에서는 10월까지는 기업 결합 과정이 끝나야 이제 순조로운 기업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이 10월까지 승인받는 중간에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 심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문제인데 대한항공이나 산업은행 측에서는 지금 승인 절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법적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시각도 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산시가 이 M&A 관련된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는데 이 기업 결합 과정에서 독과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일부인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한다 하더라도 독과점에는 큰 영향이 없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심사나 승인 과정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참고했을 때 뭐 굳이 10월까지는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전이라도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을 해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로 존치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두 분은 산업은행장을 두 분 다 각자 이렇게 만나 보셨잖아요. 산업은행장을 만난 게 또 에어부산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 5월에 조 의원님은 면담을 하셨는데 산업은행장 쪽에서는 분리매각 불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네. 그 표현은 했지만 네, 네, 뭐 이게 명확하게는 아니었다. 자신감 있게는 네. 얘기는 네, 안 하고 네. 대신에 느낌상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고요. 이럴수록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발빠르게 저나 우리 각규택 의원이 좀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고요. 좀 더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어쨌든 분명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지금 서울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 그다음에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 이 양극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또 국가 발전의 또 큰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아마 그냥 원론적인 얘기, 산업은행에서는 아시아나의 주 채권자로서 역할 정도 네.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키는 또 국토부가 또 가지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국토부 차관을 만나려고 좀 이게 좀 네.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만약에 미국에서 성인이 나더라도 네네. 실질적인 통합하는 그 기간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저희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촉박하진 않다. 다만 얼마나 우리 정치권에서 또 부산 시에서 노력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 의원님은 그렇게 이번 달 초 5일 날 만났었죠. 네, 네. 그 얘기 네. 또 해주시죠. 예. 네, 네. 최근에 그 산업은행 이제 부산 이전 문제 포함해서 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 문제 협의를 위해서 산업은행 즉 경영진을 만나 뵀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 측의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의 과정에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다만 산업은행 측에서도 이 통합 LCC의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기로 했었다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기업 결합 심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한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결합 이전에 물론
에어 부산 분리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도 가덕 신공항의 개항 예정인 2029년 전까지는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곽 의원님은 산업은행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 또 예. 정부의 묻지마 불공정 운수권 배분으로 소비자 후생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겁니까? 사실 최근에 그 에어 부산을 이용하시는 부산 시민들이라면 그전보다 조금 노선도 줄었고 그리고 운행하는 시간도 조금 불규칙하다 하는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통합 과정에서 에어 부산의 비행기 편수도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에어 부산이 갖는 조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지역 거점 항공사거든요. 예, 그리고 부산시에서 함께 키워온 또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부산을 기점으로 한 거점으로 한 항공사가 있어야 부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 확보도 가능하고 그 노선을 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에어 부산의 중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지금 당장 청문회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 합병상의 과정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거지거나 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이제 산업은행장 만난 그런 얘기를 좀 청해 들었는데 사실 대한항공 측의 직접적인 분위기가 어떤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대한항공의 그 원래 한진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신이고 또 우리 부산에 한진중공의 어떤 또 이 본사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산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은 그냥 통합하는 데만 그리고 또 뭐 인수 합병하는 데만 이렇게 몰입이 돼 있고 또 부산의 이 분리 매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논조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럼 통합이 될 경우에 통합본사는 반드시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정치권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어찌 보면 지분이잖아요. 좀 에어 부산이나 뭐 기타 세 개의 그 저가 항공사들이 통합했을 때 지금 이 본사를 지금 인천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 언론 보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천시에는 그런 지분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부산은 에어 부산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진이 또 성장한 과정에서 부산이라는 그 도시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그 통합 항공사의 그 본사를 부산으로 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건 거점 항공사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었는데 거점 항공사가 없다. 이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인천공항만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이 있지만 그게 뭐 항공사 본사는 사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타격을 입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앞서 우리 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그 운영사가 또 그 지역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클 수 있거든요. 다르겠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정책들이 보면은 서울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편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부산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부산으로 분리 매각해서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 LCC 통합 본사를 좀 더 큰 덩어리지요. 그걸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LCC 통합 본사를
공항사를 인천에 두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9년에 가덕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가덕 신공항은 이제 기존에 없던 공항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 것은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죠. 네네. 그렇다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인천공항 쪽으로 노선을 배분하고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9년 무렵에 사실 가덕 신공항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 신공항도 개항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덕 신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요에 맞는 어떤 노선 배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항공산업의 특성상 이 노선이 안정적으로 배분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즉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또 수요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새로 생겼을 때 이를 거점으로 한 어떤 노선 확보라든지 노선 운영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통합 LCC의 본사가 부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면서 새롭게 개항하는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를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부산 시민이 이용하기도 좋고 네네. 또 공항도 더욱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그 사천입니까? 그 우주항공청 네네. 이번에 그 발족하지 굉장히 않았습니까? 크게 그 우주항공 산업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이고, 이랬을 때 부산이 어떤 그 가덕도 신공항을 통한 그 우주항공, 특히 항공 산업에 저는 이바지 알바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 부산이 그 김해 국제공항에 거점 항공사로서 들어옴으로써 여객 이용률이 10% 이상 정액됐고요. 네. 또한 이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약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거든요. 그 저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서 굉장히 좋은 중요해요. 일자리를 많이 맞습니다.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봤을 때 거점 항공사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또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열의 또 그런 기대가 우리 시민들 속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부산 정치인들이 애를 써주시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국회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에어 부산의 분리 매각 문제가 조금 부산 지역에 한정된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국적인 어떤 관심이나 또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주제는 조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끼리라도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하고 또 대한항공도 설득하고 또 부산시와 함께, 대한항공은 어차피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이 LCC 통합 분사를 부산에 둘 수 있는 어떤 메리트랄까, 이런 이점도 한번 좀 제공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설득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은 뭐 누구보다도 선수가 많으시니까 네. 국회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분위기 잘 아실 텐데 냉랭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부산 네. 지역의 정치인들 말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네요. 보통 네. 보면은 자기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게 또 국회의 또 보통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근데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그리 강조하면서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약간 균형 발전의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17개 강력시도로도 네. 쪼개져 있고. 각각의 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 지역의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단결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산의 문제고 또 이것은 당당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이 가져와야 될 권리고. 그럼요. 예, 네. 또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부분은 부산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부산 시민들께서 네,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네.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고 지금처럼 꾸준히 관계 기관들을 만나 나간다면은 저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향후에 저는 이제 국토부 차관 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께서 더욱더 힘을 모아서 노력한다면은 부산 지역 의원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은 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조 의원님께 방금 끄트머리에 부산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힘을 합친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다가 시민들의 생각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희들 나름대로 특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지금 17석이니까 정말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 에어 부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규택 의원님과 저는 정말 우리가 회의하면서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문제의 그걸 접점을 하나로 딱 이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참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논의하고 특히 또 부산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많이 좀 찾아가고 또 정부 관계기관 내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 본사 유치를 또 유지를 위해서 존속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 의원님 어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부산 국회의원들은 다 한마음으로 지금 이 에어 부산 존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부산시뿐만 아니고 정부 관계자 또 대한항공 측에 이제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어 부산 문제뿐만 아니고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덕 신공항의 순조로운 개항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자주 모임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에어 부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